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본질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 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바로 어저께 이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그런 뜻에서 인사청문회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여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진행은 되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뭐 청문회 중에서 참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이 청문회 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 먼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 당대표나 우리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지난 21일 김중현 중기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허위사실이라면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이라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유례없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사청문위원한테 겁박을 합니까? 청문위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인사청문을 왜 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질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는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청문위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자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겁박을 합니까? 이렇게 후보자가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도 되는 겁니까? 이런 자세로 장관이 된다면 아나무인이 될 게 아닙니까? 권력을 휘둘러댈 그런 장관이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려면 위원장께서 사과를 받아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료 제출을 왜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101건을 요구를 했는데 31건이 미제출됐어요. 그 내용도 별거 아닙니다. 적십자 협의 나쁜 해역, 이런 거 왜 안 냅니까? 외환거래 신고 내역 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예요. 항공 탑승 내역, 생각연구소 연구 용역 수준 내역, 또 배우자가 30대 대기업과 배우자가 재직했던 회사가 30대 대기업과 거래하고 계약한 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인정보다 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빠져나가 자료를 안 내는 겁니다. 과거에 후보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인사청문회 40번 하셨다고 그러던데 40번 하시면서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후보자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받아야지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과거에 하루 푸닥거리밖에 되지 않느냐. 이게 통과이랍니까? 한번 저 동영상 잠깐 보시죠. 사용증만 있고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금융거래 정보 내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시면 됩니다, 자료를. 이번처럼 자료를 부실하게 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내고 버티셔가지고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준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나 국정감사에 준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자료를 명쾌하게 제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예, 지금 의사진행 발언도 이제 무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자가 했던 걸 한번 되돌려서 반성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동문서답이에요. 한번 보세요. 연희동 사시고 구루구에 사시는데 그럼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료 또 가스료 이런 거 납부 사용 연항을 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체납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그거 내라 그랬어요? 체납 물어봤습니까? 제로페이 사용 현황 있느냐 그러니까 사용 현황을 내라 그러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이게 청문위원을 무시하는 거지.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할지 걱정입니다. 이게 뭐 하루 통과 의례입니까? 수사권입니까? 예, 저는 일단 위원장님 저 앞에 그 박영선 자료 제출 거부, 국민 박영선 거부 저 프랭크 좀 떼주십시오.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하시고 받고 싶은 자료 제출 있으면 다시 요청하시고 예, 아니 정욱대 선배님 좋은 걸 배우셔야죠. 죄송합니다. 전 떼주셔야 합니다. 떼어주셔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국민을 대표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공직 후보자인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끌고 가시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국민한테 또다시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존경하는 선배 동료님들께서 한번 사려 있게 생각하셔서 일단 떼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얘기하셨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의 자료 제출에 미흡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요구하시고요. 요구하는 근거도 얘기하시고 다 좋습니다. 근데 후보자하고 우리 청문위원들하고 자료 제출 갖고 지금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아까 뭐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불분명한 근거와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 제출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보도되고 그걸로 의혹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그것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이신 것 같아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제가 자료 제출 거부된 것들 몇 대 봤습니다.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1심이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설사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이거 제출하지 않았다고 정회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잠깐만요. 저 발언하는 동안은 좀 경청을 해서 나중에 제가 이 발언 말씀을 시간을 드리는 통해서 이유는 반박을 하십시오. 야당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정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출생신고서는 왜 궁금합니까? 출생신고서가 왜 궁금해요? 저는 위원장님의 인사말 하실 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살리고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지 정책 역량을 갖췄는지 이런 자리입니다. 후보자가 수술 받은 게 궁금해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것 가지고 이런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청문회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앞에 붙은 거는 또 뭡니까? 진행도 안 했는데 거부한다니 빨리 떼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 순서하기 전에 빨리 떼주세요. 제가 질의하기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의원님. 네. 이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자료 제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 같은 여성으로서 이 지금 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좀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그냥 따로 말씀하시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료 내용을 다 말씀을 해버리시면 저는 그게 더 굉장히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좀 그거는 전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좀 따로 말씀하시지.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 공직 후보자로서 우리가 오늘 검증을 하는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검증을 하는데 이 내로남불적 태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일관성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 없습니다만 뭐 어떤 의원님들이 씀씀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굉장히 훌륭하게 또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책 자료, 저는 주로 정책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정책 자료에 대한 자료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명도 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 청문회를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뭘 보고 검증을 하는 거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예컨대 말입니다. 제로페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용 내역을 달라라고 했더니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사용 내역입니까? 그리고 이 지금 그 외에도요. 3월 16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책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예전부터 중소기업 관련법 총 49건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뭐냐 전문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어제까지도 안 왔어요. 어제까지도 하도 답답해서 우리 방의 의원실 보좌진들이 의원실 박영선 의원실까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왔어요. 이게 도대체 자기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 굳이 찾지 않아도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표 발의했으면.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받았어요. 방금 전에. 이 열흘이 지나서 제출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대표 발의했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중소기업 관련법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요 무시하는 거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든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놓고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외에도 요청한 것들 중에서 정말 부실한 답변들이 있는데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점심 시간까지 다 제출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